역사적으로 수많은 동물이 멸종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에 처음 이주했을 때 북미 대륙에는 6천만 마리가 넘는 버팔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동안 무제한적으로 사냥한 결과 버팔로의 숫자가 400마리까지 감소한 적이 있었죠.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 때문에 코끼리들이 이와 비슷한 운명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인간 생활에 매우 중요한 동물이지만 소가 멸종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쇠고기 수요가 늘수록 소는 멸종의 위협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상아의 시장 가치는 코끼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만 쇠고기의 시장 가치는 소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코끼리는 공유자원이지만 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코끼리는 주인 없이 초원을 자유로이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밀렵꾼은 가능한 한 많은 코끼리를 남보다 먼저 잡아야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밀렵꾼은 코끼리의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밀렵을 자제할 유인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소는 개인이 소유한 목장에서 사육되는 사유재산입니다. 목장 주인은 소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소를 잘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는 19세기만 해도 2천만 마리가 넘는 무리들이 아프리카에 서식하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동안 코끼리 숫자는 95%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40만 마리도 채 남지 않았고 그나마 3분의 1은 안전지대로 분류된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개발이 덜 된 보츠와나에 몰려 있습니다. 코끼리 사냥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에도 밀렵꾼들은 매년 3만 마리씩 코끼리를 죽여왔습니다. 상아 거래가 불법화된 가운데 상아 가격이 킬로그램당 1,100달러에서 2,100달러를 호가할 정도로 비싼 값에 거래되어서였죠. 각국 정부는 코끼리의 멸종 위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불법화하고 상아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정부와 밀렵꾼들 간의 분쟁 속에서 코끼리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기만 했죠. 반면에 보츠와나, 말라위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 사냥을 허용하되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만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코끼리를 사유재산화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코끼리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해 코끼리의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과 이윤 동기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